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열심히 선거 그리고 대선 얘기를 매번 하잖아요. 근데 현지 소식을 또 우리 교수님은 최근에 전에 들으셨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늘 뭐 메인 그 토픽으로 준비하진 네. 않았는데, 네. 근데 저희 그 둘째가 이제 미국 그 서부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이제 대학 졸업한 지 한 1년 반 됐는데, 그래서 저희 집안 일이 있어서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쯤 그 한국을 다녀가서 네, 네. 그 마침 이제 저희 애가 출국하는 날이 바이든이 나는 이제 대선 후보에서 그 드롭하겠다, 지명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한 날이어서 제가 제 아들한테 너라면 어떻게 선거를 11월에 하겠냐. 근데 이제 미국의 일반적인 젊은이 생각을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면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라면 바이든을 찍진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무능하고 나이가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있어서 하지만 카밀라 해리스가 후보자 지명이 된다면 네. 나는 그녀를 찍을 것이다. 나는 트럼프를 반대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이제 트럼프를 좋아하는 이제 그 일부 주가 있습니다. 네네. 되게 강성 지지층이 있지만 미국 동부 서부의 중산층, 그다음에 일부 평균적인 미국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카밀라 해리스가 위스콘신주 유세하는 거 보니까 뭐 엄청난 카리스마와 포스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막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에 있어서 조금 아직 민주당이 좀 약하다. 그다음에 아직 카밀라 해리스가 이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그 우려는 있지만 상당히 접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후보와 저 후보의 선택에 있어서 이 후보가 싫어서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도 있고 이 후보의 이제 정말 부상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와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투표를 행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사실 3개월이면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떠한 변수가 생기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이제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다라고 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바로 연결하기보다는 조금 이 시장의 변동성을 잘 미국 지켜봐야겠습니다. 사람들은 낙태의 권리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거든요. 근데 그 카밀라 해리스가 그걸 지금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성이자 네, 네. 소수인종이기 때문에 낙태의 권리를 여성한테 되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중도층을 또 움직일 수도 있고 그쵸. 여성을 움직일 수도 있는 상당히 약간 재미있는 선거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 보기 전에 항상 이제 영어 문장 하나씩 공부하고 가잖아요. 오늘의 영어 문장은 오늘의 질문은 네. What is management rights? 여기서 아마 영어 찾아보셨는데 없었을 거예요. 예, 뭐 경영권? 경영에 대한 권리? 경영권이라는 단어는 영어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니지먼트 라이트.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라이트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네. 경영권이란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영권이란 단어는 영어로 없습니다. 한국어로는 경영권. 근데 경영권 매니지먼트 얘기하잖아요. 라이트이 약간 부동산 관련돼서 쓰는 용어로는 있어요. 뭐냐면 아파트에서 입주자 회의에서 내가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예요. 투표권. 예. 네. 그러니까 경영권이라는 것은 원래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쉽게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미국에서는 개념조차 완전히 없는 거다. 콩글리시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네. 하냐면 화요일 날 그 야당 주최로 8명 의원이 주최로 그 거버넌스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우리 거버넌스 포럼이 후원을 하고 해서 여기 패널로 유럽의 유수연금인 네덜란드 연금의 박유경 대표가 홍콩에서 패널 참가하고자 이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네.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마지막에 3가지 메시지를 우리 대한민국 그 증시 기업한테 얹었는데 첫 번째 경영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마라. 경영권이라는 표현은 전 세계 어디도 없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영진은 권리는 없다. 의무와 책임만 있다. 권리가 있는 것은 주주가 권리가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요즘 이제 상법 개정이 뭐 정부 여당의 표현에 의하면 물 건너갔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업의 창업주 패밀리는 경영권이 있어서 보호해줘야 된다. 프리미엄이 있다. 근데 그것은 한국에만 있는 경영권이란 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는 우리는 처음부터 그거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진은 권리가 없고 의무와 책임만 있다. 주주에 대한 의무와 책임. 그러니까 되게 아주 의미 있는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연금의 그 대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여기 여러분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 경영권이라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경영을 맡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잘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의무와 건데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권리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이 크게 5가지 주제인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시장 얘기를 좀 하려 그래요. 네. 그래서 어제는 뭐 주가가 뭐 약보합을 보였는데 그 전날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특히 테슬라가 한 12% 빠졌었죠. 수요일 날. 그래서 사람이 좀 불안해하는데 우리가 correction, 우리가 보통 조정이라고 하죠. 그것과 이제 bear market,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이제 이런 개념을 한번 짚어보고 결국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려면 2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데 전체 기업 중에 지금 한 30% 이상 발표를 했는데 순항 중이다. 실적은 상당히 까딱없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도 우리 박 팀장이 그 알파벳 얘기하면서 설비 투자가 너무 과도해서 그것에 대한 우려로 좀 연이틀 주가가 빠졌는데 결국 투자 사이클과 우리가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M7이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알파벳이 분기 기준으로 20조 원을 설비 투자를 했고 연율로 치면 80조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삼성전자보다 설비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주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펙 사이클을 우리가 주가랑 연계시켜 보는 시각. 결국은 주가를 이제 네 번째 얘기인데 좋은 기업, 나쁜 기업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가령 현대차는 좋은 기업이고 두산은 나쁜 기업입니다. 한국으로 비교를 하면 두산이 화제죠. 그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반영해서 좋은 주식, 나쁜 주식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전 세계에 있는 5만 개, 6만 개의 주식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생각의 프레임워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얘기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되고 12% 빠졌는데 그쵸. 저는 시장의 해석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네. 유튜브 영상도 그런 네, 제목으로 네. 적었고,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현금 흐름을 봐야 되는데 테슬라 2분기 실적을 보면 현금 흐름이 엄청 좋았고 알파벳은 손익계산서상은 아주 좋았지만 현금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진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율 도구 보면 전체 그림은 못 본다. 항상 우리가 순이익과 이익과 현금 흐름을 같이 놓고 비교해야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해 주신 주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 실적 우리가 이제 S&P가 지금 고점 대비 한 4%? 이제 한 5% 정도 빠졌겠네요. 오늘도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5% 빠졌는데 일반적으로 고점 대비 주가가 10% 하락을 하면 이제 조정, 커렉션에 들어갔다고 하고 이제 한 5%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정에 들어가려면 베어 마켓이라는 것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은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큰 2가지 변수는 결국 기업 이익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그러니까 올해 2024년 내년에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그다음에 그 이익 증가 2년치 이익 증가를 놓고 지금 주가 평가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조정이라는 것은 그냥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지면 그러니까 최근 주가가 제일 많이 하락한 데가 암이에요. ARM. 국내는 SK 하이닉스랑 네. 두산 관계사가 많이 빠졌지만 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이 회사 좋은 회사,
좋은 기업이지만 밸류에이션이 퍼가 예상치를 기준으로 100배가 넘으니까 테슬라도 이제 그런 논란에 시달렸죠. AI에 대한 옵션 가치가 주주가 있지만 그래서 조정은 주가의 고평가가 됐을 때 밸류에이션 문제가 되는 거고 베어마켓 진입은 저는 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베어마켓은 이익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면 이익이 감익을 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물론 경제에도 같이 맞물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고점 대비 20%나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테슬라도 그렇고 M7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되면 주가가 빠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내려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올해 이익이 아닌 많이 이익이 증가한 내년 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그 밸류에이션이 무난해 보입니다. 제가 이제 시장 예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실적 발표 사실 이제 막 초입인데 우리는 너무 이제 빅테크 종목 특히나 이제 테슬라와 구글 딱 실적 발표하자마자 너무 시장이 실망하고 앞으로 희망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지수와 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괜찮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엄청 좋다는 아니지만 양호하다. 그 수요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전체 500개 S&P 회사 중에 31%가 발표했는데 네. 이 중에 80%, 10개면 8개가 better than expected. 예상보다 더 좋았다. 네. 그리고 그 beat, 예상치보다 초과하는 부분은 4 percentage point. 아. 그러니까 우리가 10%를 예상을 했으면 14% 정도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9%가 미스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 뭐 우리 여행커도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분기 실적 발표할 때 한 60-70%는 예상치보다 그쵸. 예상치를 항상 좀 끌어내리니까 네. 80%면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그리고 매출을 기준으로 봐도 발표한 기업들의 58%가 예상보다 좋았다. 그래서 매출도 좋았고 이익은 더 좋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네. 다음 페이지는 업종별로 우리가 그 2분기 실적을 그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오른쪽 그 파란 박스에 있는 blend of actual, 그러니까 이미 실적 발표한 것과 실적 발표 안 한 데는 예상치를 갖고 이제 가중 평균을 한 건데 S&P 전체로 보면 2분기에 10.5%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한 31% 발표한 회사들의 숫자가 녹아 있고 재미있는 것은 경기 관련된 시클리컬이나 경기에 무관한 non cyclical 그러니까 경기 관련된 cyclical이나 near cyclical 경기 관련주에 가까울 정도로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아니면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defensive나 거의 이익 증가율이 10%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업종의 성격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지가 않고 안정적으로 균일되게 보인다. 그리고 이익 증가율을 놓고 보면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M7이 많이 포진된 데가 한 20% 이익 성장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항상 기대가 높으면 조금만 미스해도 주가가 흔들릴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파이낸셜 여기 보면 파이낸셜이 이익 증가율이 15%나 예상이 돼서 이번 주에 금융주 주가 안 빠지고 오히려 오른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금융주가 상당히 튼튼하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GDP가 발표가 됐는데 2분기에 훌쩍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경기 위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1분기 실질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경우 1.4%여서 좀 생각보다 저조했거든요. 근데 한 2% 정도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걸 보면 연율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예상보다도 훨씬 높고 다이내믹한 거를 보여줬어요. 근데 숫자 전체도 좋았지만 그 구성 내역이 좋았던 게 더 그 가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가 상당히 양호하고 그 다음에 투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이 자신감이 있는지 재고 투자도 좀 하고.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설비 투자가 그 미국은 자본 집약적인 비즈니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대만, 일본, 중국은 제조업 기반의 경제지만 미국은 서비스
중심의 그 경제인데 설비 투자가 무려 12% 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가 그 알파벳 주가가 빠진 것, 뭐 그다음에 너무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 가시화가 안 되는데 너무 많이 투자하는가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항상 설비 투자가 많으면 설비 투자라는 것은 현금이 투입이 되는 거고 감가상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이 되고 일시적으로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결국 투자에 대한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좀 길게 내다보고 올바른데 돈을 쓰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 테슬라 일론 마스크도 설비 투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캐피털 efficiency 투자의 자본의 효율성을 본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이런 것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알파벳이 여기서부터 주가가 더 많이 빠지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에 대한 우려는 결국 그 돈이 올바른 투자이고 효과 있는 투자고 그 기업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거를 놓고 봐야 됩니다. 되게. 네. 이 미국에 대한 최근에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뭐 GDP도 그렇지만 일단 경기 여전히 탄탄하다. 그리고 실적 내용도 계속해서 지금 30% 정도의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된 가운데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하락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주제는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주식이 있다. 주식을 기업을 이제 종목을 네 가지 분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네. 증시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털하게 좋은 기업, good company, bad company. 그러니까 미국은 좋은 증시고 한국은 나쁜 증시입니다. 그것은 성장성, 마진, 거버넌스를 갖고 판단을 해요. 네. 한국에서는 현대차가 좋은 기업입니다. good company. 삼성전자는 아주 좋은 기업이었다가 덜 좋은 기업으로 아직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경쟁력이 좀 떨어지니까 반면에 두산 같은데 근본적인 코어 컨피던스가 없는 데 같은 데는 bad company죠. 네. 근데 각각에 대해서도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good company, good stock, good company, bad stock. 그러니까 좋은 기업도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good company, bad stock이 될 수 있고 네. bad company, 펀더멘털이 안 좋아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bad company, good stock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게 투자를 우리가 기업을 볼 때나 증시를 볼 때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쉽다. 근데 가급적이면 우리는 good company를 고르는 게 특히 일반 개인 투자가들은 장기 투자를 특히 염두에 두면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국장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는 게 우리 투자가들이 이제 눈을 뜬 거죠. 한국은 증시가 bad stock market이다. 미국은 good stock market이다. 하지만 bad company도 또 기회는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놓고 볼 때 왜 이런 조정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S&P 기준으로 5,600을 지난주에 뚫고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동안 금년에만 주가가 한 18%, 19% 올랐는데 지금 이제 한 5% 하락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S&P 기준으로 2023년, 2024년, 2025년 여기 파란 그 선이 그 각각의 연도에 대한 EPS예요.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절대 숫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43달러의 S&P 500 기준 EPS가 예상이 돼서 그 지금 5,400 지수를 놓고 보면 올해 이 기준으로는 금년 미국 시장의 퍼가 22배.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이 돼도 돼요. 왜냐하면 한동안은 23배가 넘었다는 얘기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미 7월, 8월로 넘어가고 내년 기업 이익이 반영되기 시작해서 두세 달 되면 2025년 이익을 갖고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5,400에 머물러 있다고 치면 내년 EPS 278달러를 갖고 나누면 퍼가 19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이익의 전망이 안정적으로 증가한다면 내년에 미국 기업 이익이 14% 증가한다고
애널리스트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좀 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가서 시장이 좀 건실하게 다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시장 전체 M7의 주가 조정은 상당히 건전한 되게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시장 하락 가운데 많이들 이제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고 힘든 구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남규 교수님의 말씀이 아주 큰 뭔가 나의 투자의 중심을 잡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내용인데요. 시장의 해석이 잘못됐다. 제가 감히 네. 제 유튜브 제목을 시장이 잘못 해석했다고 네. 적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적 발표하는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죠. 그냥 화요일 날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했으니까 다음 날 주가가 12% 30달러 하락해서 216달러에 안착을 했고, 네. 그 저는 항상 이제 거래액 거래량을 같이 봐요. 근데 수요일 날 테슬라 주가는 평상시보다 거래가 60% 많았어요. 1.6배쯤 됐고. 그러니까 매수 매도에 지금 치열한 공방이 200달러 초반에서 지금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네. 공매도 비중은 3.3%가 유지가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조금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적을 보면 실적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그래서 현금 흐름을 특히 보고 이익률을 봐도 1분기가 바닥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서 실적은 무난했는데 여전히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목표 주가가 지금 200달러.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우리가 216달러, 17달러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해야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 무너지지가 않고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저도 이 그림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테슬라의 그 지난 5년 동안 주가 여기 빨간 선은 이제 주가예요. 그래서 2021년 10월에 고점을 400달러를 찍고 꾸준히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주가의 고점이 이 회사 분기 실적의 고점을 1년 정도 선행했습니다. 여기 파란 선이 4개가 있는데 그것은 기업의 이익을 기준으로 퍼의 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올라가면 기업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된다는 거고 내려오면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된다는 건데 그 파란 거가 2022년 4분기까지 계속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주가의 고점이 기업 이익의 고점을 1년 선행한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한 1년 선행한다 그러죠. 근데 미국의 테슬라도 그랬어요. 근데 테슬라의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다가 바닥을 다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제 생각에는 그 주가도 바닥을 찍고 회복이 됐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는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는 건 맞습니다. 퍼 기준으로 금년 기준으로 볼 때 100배, 내년 기준으로 봐도 한 30% 이익이 회복이 돼도 70배. 높죠. 그다음 현금 흐름, 에비에비타를 봐도 50배.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논란은 계속 될 것이지만 이익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것 같고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본업에서 얼만큼 현금을 버느냐, 영업현금 흐름인데 이게 2021년 3분기부터 이번 2분기까지 파란 선은 영업현금 흐름,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고 거기에서 설비 투자를 뺀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현금 흐름인데 1분기 때 되게 안 좋았어요. 하지만 2분기 때는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일론 마스크도 우리는 설비 투자의 효율성을 아주 지금 섬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재고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원래 그 딜러가 없잖아요. 매장이. 그래서 온라인에서 주문하지 않아서 재고가 많지 않은데 1분기 때 28일까지 늘었다가 이것이 18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정상화가 된 거죠. 그래서 재고도 내려오고 그래서 현금이 뭐 테슬라가 어렵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순현금이 40조 원을 넘습니다. 빚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재무 건전성을 확인해 줬고 현금 흐름이 아주 좋았고 1분기가 영업이익률이 5.5%였는데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6.3%. 매출 총이익률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현금 흐름이 36억 달러. 네.
한 4조 5천억. 그러니까 본업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를 빼도 13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한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괜찮은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죠. 괜찮은 무난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요런 얘기를 했어요. 전망과 관련돼서는 3분기가 2분기보다 생산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뭐 아주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우리가 기다리는 모델 2가 25,000달러 보급 차종이 내년 상반기에 생산된다.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그 캐파가 235만 대인데 한 6, 70만 대 캐파를 까는 것 같아요. 그러면 300만 대 캐파로 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모건 스탠리는 원래 400달러 목표 주가를 했을 때 200달러가 전기차 관련된 거, 그다음에 나머지 200달러는 자율주행 AI, 로보틱스라고 그랬는데 UBS는 전기차 부분의 밸류에이션을 75달러를 줬어요. 나머지 부분을 한 130달러를 줬는데 결국 자율주행, 로보틱스, AI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unsupervised,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가 전혀 관여 안 하는 그러한 감독을 안 하는 쪽에 고객들 반응들 테스트해 보니까 좋다. 그다음에 옵티머스 로봇이 내년 하반기에 몇천 대 생산되고 2026년부터 일반 판매가 된다. 그래서 물론 10월 10일 날 이제 우리 시연회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가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요 트럼프와 적을 지지 않고 뭐 금액에 대해서는 유추만 하고 뭐 시장에 나오는 금액 아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계속 이제 반대하는 일론 머스크 그런 내공이 뭐 도널드 트럼프, 김정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내 생각에 비즈니스 결정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워낙 전기차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IRA 이런 걸 다 폐기하겠다고 하니까 네. 도네이션 후원을 하면서 둘 사이 이제 가깝게 만들고 그래서 심지어 미시간주 유세를 할 때 지난주에 트럼프가 나는 전기차에 반대 안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리스크를 줄여주는 상당히 스마트한 개인 돈으로 아마 대부분 후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가치를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UBS가 7월 12일 날 200달러, 197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네. 74달러가 전기차 에너지 부분의 가치다. 그러니까 이게 시총으로 찌면 한 2,500억 달러쯤 돼요. 한 350조 원. 그러니까 도요다만큼 가치를 쳐준 거고 나머지 부분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로버트가 123달러. 그래서 총 가치를 한 197달러. 그래서 제가 2주 전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 부분의 가치와 AI로 인한 옵션을 우리가 테슬라 주주는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점에서 물론 우리는 테슬라의 주가가 250달러를 넘어서는 거를 보고 다시 내려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슈가 참 많죠. 뭐 AI 관련해서 투자를 할까요? 하는 또 이제 설문조사도 했고, 그래서 아까 돈 잉여 현금 보면서 저 돈을 그럼 전기차가 아니고 AI에 쓰겠구나. 그럼 AI는 뭐 결국 자율주행이랑 연결되니까 그게 다 상쇄되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물음표를 우리가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10월 정도에 나오게 되는 10월도 미뤄지면 안 되는데 그런 관련한 행사에서 제대로 된 청사진을 사실 이번에 좀 자신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제대로 된 청사진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